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그 직분에 대해서 가진 자기의 이제 모습이 있죠. 사실 요리사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요리 모자를 쓰거나 앞치마를 두르거나 하면 요리사 같이 보이고, 또 왠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탁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뭔가 뒤에 이제 책이 딱 있는 어떤 연구실 앉아 있으면 교수님 같고, 그죠? 목사님은 예수 그 십자가 밑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고, 스님은 불상 옆에 있어야 되고, 조촌장은 늘 기타를 들고 얘기를 해야지 좀 조촌장 같은데, 자, 기타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촌장의 본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본래의 모습 아닌 것에서 보는 또 그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안경 쓴 사람이 요새 안경이 바뀌었네, 이게 위에 까만 태가 있네, 이런 것마저도 남한테 밖에 나갔을 때 조천이 요새 안경이 바뀌었네, 가족이라도 이렇게 알아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이 나에 관심이 있구나. 내가 안경이 바뀌어도 모르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도 모르고 때는 그냥 그렇죠. 자,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또 더 많이 안다고 도움되는 것도 아닌 그러한 지식들과 그러한 정보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심어넣는 조일민 칼럼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알게 모르게 저의 철학이 담겨져 있죠. 그죠? 나름의. 그는 이제 판단하는 것은 이 조일민 칼럼을 보는 여러분들이 몫이고, 여러분들은 서울의 하남시에 있는 미사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한 20년 전부터 그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 하남시가 어디에 위치한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미사리 라이브 카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날 겁니다.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지방 사람들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경기도 서울 근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 미사리의 라이브 카페가 많이 이제 퇴색돼 버려서 일반적인 식당이나 일반적인 그런 업소들로 많이 채워져서 현실입니다. 저는 직접 많이 가보기도 하고 또 지나다니기도 하고 한데, 어제 제가 저녁에 사실은 그 저녁 약속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유익종 가수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사랑의 눈동자 부르신 9월에 떠난 사랑 부르신 유익종 가수님하고 저녁 약속이 됐는데, 양평 가다가 다시 이제 상일역이 있는 그 고덕동에서 어느 그 삼겹살 집에서 만나서 이제 한 2시간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제가 유익종 가수님을 만난 것은 이게 이제 그냥 사실 유명 가수는 만나자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의 또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만나야 하는 나름의 주변 인맥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같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예전에 유익종 가수님을 제가 만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왜 유독 유익종 가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자주라기보다는 요번에 만난 것이 한 4번째 만났는데 왜 이렇게 술을 먹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라이브 가수 중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고 또 가장 그 노래의 그 노래 가사마다 감성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개인 교류를 해본 결과 그 어떤 음악적 선택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철학과 뭔가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몇 번 만나본 결과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한 행동이나 그분의 언행들이 저에게 본보기가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실은 존경합니다. 실제로 그냥 노래 잘하는 유명 가수가 아니라 사실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물론 어제 합석 같이 하신 분은 그 유익종 가수님의 현재 친구면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는 유재영 우리 저 한국 포크싱어 연합회 사무국장님하고, 또 그 유익종 가수님을 항상 술을 마실 때마다 집에서 이렇게 대리운전 해주시는 또 팬클럽의 또 그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이 김미령 씨인가. 근데 그분하고 네 사람이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고덕동에서 이제 삼겹살집에서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통기타 캠프촌의 7월달 행사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교류도 하고, 조만간 통캠을 방문해서 앞으로 통기타 캠프촌이 우리나라의 통기타의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같이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제 어떤 공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단 그분을 만나면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도 미사리나 그 라이브 카페나 이런 그 상황을 여러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겠죠, 그죠? 그분이 가장 산 정인이니까 제일 먼저 시작했고, 가장 쉘브르라는 한 업소에서 7년간 있었습니다. 한 업소에서 오랫동안 라이브를 했고, 또 그 미사리의 몰락이라고 하죠. 몰락의 상황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조린 칼럼을 통해서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 제가 마침 어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이제 저녁에는 그 근방에 숙소가 없어서, 숙소라 그러면 뭐 호텔 모텔이죠. 저는 이제 그 출장감 자니까. 그래서 거기서 택시를 타고 거기 이제 그 사무국장님 사모님이 저 이제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강동구 천호동 그 길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길동에 와서 숙소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택시를 타고 다시 그 고속도로에 가서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는데,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가는 길에 택시 기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 기사가 자기도 고향이 목포랍니다. 전남 목포인데 이제 여기서 사는데 한 몇 년 전인가 뭐 어차피 오래됐대요. 이제 미사리가 몰락하기 전에, 라이브 카페들이 많이 없어지기 전에 그 자기 아내 생일을 맞아서 한번 가보자. 미사리 가서 라이브 노래도 듣고 이제 아내 생일날 좀 기분 내려고 한번 갔답니다. 갈 때는 그때는 그 주로 이제 집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술을 못 먹어요. 거기 가면. 그래서 거의 커피를 마실 생각하고 갔는데, 이 양반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커피 한 잔에 3만 원 해요. 그래서 부부가 둘이 갔는데 커피값 뭐 6만 원 내고 왔었죠. 이러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가 공연이 시간이 맞든 안 맞든 어떤 가수의 노래를 보고 여러분 커피 한 잔에 둘이서 6만 원 주고 먹고 왔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 이걸 들으면 미사리가 그런 곳이었어? 실제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거기 술도 팔았거든요. 맥주 한 병 많은 거 2만 원, 안주 하나가 15만 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그죠? 흥하고 망하고 하는 몰락의 과정을 겪고 다시 또 부활을 하고 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을 어디서 찾을 거냐? 마치 인류의 탄생을 가지고, 아니 어떤 생물체의 탄생을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리와 사실은 변할 바가 없죠. 따지면. 자, 그럼 제 얘기를 이제 몇 개 해드리고, 현실에 제가 어제 그 산정인 유익종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 내 통기타 캠프촌 일 때문에 만났지만 어쨌든 거기서 사석에서 나온 얘기들을 여러 번 만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뭐 양하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수들을 만나면서 그 미사리의 그 우리나라의 그 라이브의 산 무대가 사라진 이유를 제가 이제 많이 들으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유익종 가수님의 이제 현실적인 얘기 들으면요, 이렇답니다. 자기가 한 가게에서 라이브 카페를 할 때
그 사장이 믿었답니다. 정말 라이브 통기타 라이브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다 싶어서. 그리고 미사리에 많은 다른 가게가 생긴다 하더라도 겁이 나지 않았다. 괜찮았다. 왜? 가게마다 다 나름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자 해바라기가 부르고, 저곳은 전영록 씨가 부르고, 저곳은 최민희가 부르고, 최진희가 부르고, 저곳은 또 누가 불러도 사람들은 가게마다의 특색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의,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 42번가에 가면 그리니치 그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 가면 수많은 라이브 카페도 존재하는데, 이 집은 락, 이 집은 재즈, 이 집은 발라드, 이 집은 뭐 통기타만 하고, 이 집은 MR 쓰는 집, 이 집은 손님 노래할 수 있는 집, 이 집은 손님 노래할 수 없는 집, 이런 식으로 다 그 장르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들이 그대로 있어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그랬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사리에서 통기타 라이브가 먼저 들어섰을 때, 이제 그 당시 한창 이제 통기타 라이브가 한국의 하남시의 미사리가 통기타 라이브로 그 전국에 알려질 때,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도 그냥 미사리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지 하면, 미사리는 30분마다 1시간마다 공연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 가수들이. 이제 보통 뭐 어떠냐면 유명한 프로 메인 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그 아마추어 가수들이 쫙 8, 9명씩 이렇게 시간마다 공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공연을 하고 나면 공연 보러 왔던 사람들이 공연만 노래를 듣고 라이브를 들었기 때문에 물밀듯이 싹 빠지면 한 두세 팀 남는데요. 이제 그 샵 안에, 그 라이브 카페 안에. 그러면 이상하게 또 다음 가수가 놀자 할 때쯤 되면 또 물밀듯이 싹 들어와서 또 자리를 다 채운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문화의 그 공연 시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정시마다 공연하니까 내가 한 40분쯤 와서 차 대놓고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30분 공연해 보면서 기꺼이 그 차 한 잔 값에 내 공연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때 차 한 잔 값이 정확히 5천 원 했답니다. 5천 원. 이건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정언입니다. 5천 원 했대요. 그리고 관객이 꽉 앉아있다가 가수가 공연 다 끝나고 나면 또 물밑에서 싹 빠졌다가 또 다음 가수 올라오기 전에 또 그 시간에 또 싹 들어온답니다. 이게 잘 돌아갔대요. 한 몇 년간. 한 5, 6년간 잘 돌아갔대요. 심지어는 그때는 아무도 반죽이라는 걸 쓰지도 않고, 그때도 반죽이가 처음 나왔습니다. 있었는데도 아무도 MR 반죽이도 안 쓰고, 심지어는 가수가 공연하는데 옆에 사람이 이렇게 뭐 핸드폰을 든다든지 뭐 좀 기침 소리가 떠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좀 다 인상 소리 눈치를 주면서 조용하는 식으로 문화가 그렇게 오히려 상당히 고풍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문화 속에서 통기타 라이브 가수들이 노래를 했기 때문에 미사리의 문화가 잘 그려졌답니다. 그러면 왜 몰락했느냐? 그러다가 보니까 업주들 속에서 이 미사리에 들어오다 보니까 한 개 업체가 잘 된다고 하니까 뒤에 업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 게 120개 이 정도의 그 업체가 또 생겨났답니다. 새로이. 생겨나면서 새로운 업체가 생겨나면 결과적으로 문화보다는 뭐냐 하면 결국 경제적 경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경제적. 그래서 저 집이 잘 되는데 저 집보다 더 내가 잘 되게 하려면 더 나은 가수를 데려와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업주들은 문화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문화에 대한 개념이. 돈벌이가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기타 순수한 라이브 가수보다는 이제 통기타를 안 치면서도 노래하는 뭐 예를 들어서 한혜진 씨, 뭐 그냥 가수만 돼서 미안합니다. 최진희 씨, 그죠? 그런 사람들은 뭐 사랑의 미로 부르는데 통기타 좀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반죽이 들어오면 부르잖아요. 이런 가수들, 심지어는 뭐 이제 뭐 그 트롯 가수들,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아는 뭐 임영웅, 장민호, 뭐 김호중이라든지 이제 어떤 오디션에서 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그만한 사람들의 어떤 그 따라오다 보니까 팬들이 값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개런티 자체가
일반 라이브 통기타 하는 가수들을 주는 라이브 개런티가 아니고 트롯 가수들이나 성인 가요 가수들은 통기타 가수하고 여러분 이 잽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시는 통기타 가수들을 모시려고 해도 아무리 비싸도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단위 뭐 한번 모시는데 뭐 500만, 600만 원 이래도 크죠. 여러분들 행사하는데 라이브 가수를 부르면. 근데 여러분 주변에 들었죠. 요즘 그 통기타 가수, 트롯 가수들 김호중 씨, 임영웅 씨, 뭐 이찬원 씨, 뭐 장민호 씨, 뭐 영탁 이런 가수들 불러가면 3천만, 4천만, 장윤정 씨 뭐 3천만, 4천, 5천만 원 그럽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대중가요 가수는 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그냥 부르면 그 올라오는 수익하고 통기타 가수들은 조만한 라이브 카페 같은 데서 불러서 올라오는 수익이 10분의 1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가수들도 트로트로 젊은 애들이나 가려고 한 이유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통기타 가수들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그만한 개런티 차이가 트롯 가수의 견체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사리 업주들이 반주기를 쓰면서 반주기 그냥 뚝 틀어놓고 그냥 노래방 틀어놓고 체질 같은 데 나가고 노래를 하고 뭐 예쁜 여자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가수에게 지급하는 개런티 그 이제 우리 캐라라고 해야죠. 캐라라고 해야 합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비싼 가수를 보러 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라는 식으로 커피값을 올리고 맥주 조만한 한 병을 3,000원짜리 하는 걸 2만 원 받고 3만 원 받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전체적으로 이게 문화의 가치보다는 업주끼리 서로 경쟁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책임을 업주에게 돌리는 입장에서는 업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업주가 돈 벌려고 했기 때문에 미사리가 망했다, 라이브 문화가 망했다, 통기타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업주들이나 일반 또 뮤지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설사 어느 한 집에서 통기타 가수가 아닌 다른 일반 가수들을 불러서 비싸게 커피를 팔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집은 안 가야지, 저 집이 저런 노래를 왜 들어, 저 집에 가면 말이야, 뭐 여자 가수가 말이야 예쁘게 해서 나와서 트롯이나 부르는 저런 집에 가지 말고 통기타를 즐겨하지 않아서 통기타들이 가수를 하는 데를 계속 갔더라면 이 업주가 장사가 안 돼서 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사리는 통기타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저도 경영학과 출신이지만요, 경영학에는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마케팅은 결국 물건을 많이 팔고 광고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해서 소비자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걸 마케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소비자는 의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소비자는 의리가 없어요. 자, 오늘 이 집이 나에게 내가 맨날 이 집을 단골처럼 다니는 집인데 상도덕을 무시하고 새로운 집이 이 집 앞에서 하나 들어서서 나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주고 유혹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의리 때문에 맨날 이 집에 다녔기 때문에 나 이 집을 간다? 천만의 말씀. 소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비자는 자신에게 요만큼 더 편리하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중의 소비자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 소비자 심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남들보다도 조금 더 같은 가격에 조금 더 편리함을 주고 조금 더 뭔가 많은 혜택을 돌아간다 싶으면 확 옮겨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사리가 그렇게 라이브 카페로 몰락하는데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업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이제 어제 만났던 유익종 가수님의 증언을 들으면요, 자기가 노래하고 근무하던 그곳에서 사장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절대 우리 집만큼은 미국의 뉴욕 40인가처럼 통기타 전문으로 영원히 역사에 남자, 절대 반주기를 쓰지 않고, 절대 우리는 가격도 올리지 않고, 절대 유명 가수를 써서 홍보를 하는 그런 그 카페로 만들지 말자고 약속해놓고 불과 얼마 안 가서 보니까 낮 시간에 반주기가 틀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주도
스스로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거죠. 왜? 어느 한 집이 하다 보니까 나도 경쟁에서 안 빠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육종 가수님 얘기 들으니까 원래는 이 미사리 카페에서 술을 안 팔았답니다. 커피 5,000원만 팔아서 그 5,000원은 가수 공연비로 공연비로 적당히 했기 때문에 다 맞아 들어갔는데, 이게 술을 팔기 시작하고 양주를 팔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술을 먹고 양주를 먹으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가수가 노래하는데 오히려 가수 노래가 방해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 술 먹는데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 문화를 위해서는 양주를 안 팔고 술을 안 팔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수한테 와서 야 한번 봐줘, 양주 팔았잖아, 양주 먹은 사람이잖아. 이 세상에서 업주들에게 돈을 많이 벌지 않고 상도덕을 지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인간의 근본상 어불성설이고, 소비자에게 소비자의 윤리를 지키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업주나 소비자나 각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성비가 높으면 움직이는 게 다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아직까지 완벽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우리 문화민족이 결국 아니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미국의,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41번가의 그 문화 거리에서 블루스 바가 있고 재즈 바가 있고 통기타 바가 있고 브라스 밴드 바가 있고 다 각자 있다 이게요. 거기에 출연하는 가수들의 개런티는 다 다른 거예요. 통기타 집에 가면 통기타 가수들 노래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때 통기타 음악을 즐기면서 먹는 나의 음식값이 다르고, 유명 소프라노 가수를 보려고 하면 소프라노나 유명 그 성악 가수를 보려고 하면 그 고급 문화에 맞게끔 음식값도 비싸고 하는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미사리가 사람을, 그 가수를 쓰는 그 업주들의 형태가 그냥 문화적인 측면보다는 어느 가수가 더 손님을 많이 끌고 오고 누가 더 인지도 있냐에 따라만 결정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봐서 일반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가는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보니까 업주도 결국은 가게를 문 닫게 되고, 소비자들도 가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식이 없고 하나둘 자꾸 가격만 비싸지다 보니까 안 찾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같이 동반 올라가요. 지금 미사리는, 한국의 미사리는 이미 통기타 라이브 촌으로서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오래됐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익종 가수님이 없을 때, 그 얼마 전에 미국 다녀오셨는데 존재하지 않을 때, 그 서울에서 제가 불교 방송 그 지하에 가면 현내장이라고 그 맛있는 그 중화요집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연예인들끼리 많이 만납니다, 보통. 제가 그 자리에서 한번 그 유익종 가수님 매니저분하고 유익종 가수님의 그 팬클럽 하고 있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김현숙 씨라고. 그분하고 또 어느 영화배우 한 분하고 같이 제가 구정 전날 2023년 구정 전에 구정 2, 3일 전인가 만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유익종 가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먹으면서 손님들이 통기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을 한 보고 유익종 가수는 그만두면서 다시는 카페에서는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관중들이 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어떤 질서정연한 자리에서 관객으로 공연을 보는 사람 앞에서 내가 공연할 수 있지만은, 자기들이 술 마시면서 자기들이 밥 먹으면서 말이야 그냥 노래하는 그런 장소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는데, 하나 일화가 있더군요. 부산에서 한 라이브 카페가 오픈을 하는데, 이제 오픈 개업식 하다 보면 이제 유명 가수를 한번 데려서 이제 개업식 날 노래하다 보면 그 라이브 카페가 계속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어마어마한 돈의 라이브 카페 가수로서는 상당도 못할 정도로 큰 돈, 1,000만이나 큰 돈에 2,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모셨답니다. 이제 유익종 가수에게 제의가 왔답니다. 근데 유익종 가수가 매니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한번 이야기했지. 나는 평생 라이브 카페 앞에서는 노래 안 한다고. 술 먹는 사람 앞에서 노래 안 한다고. 내 노래는. 여러분 알죠? 그 육종식의 노래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랬는데 이 매니저는 이제 매니저가 돈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굉장히 부산에서 큰 돈을 제의했기 때문에 걱정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지금 몸이 아프시고 해서 잘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거절을 했더니만 이쪽에 약간 이제 그 라이브 카페가 조폭했던 모양이에요. 화를 내면서 아니 뭐 유종인 씨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어? 그 2천만 원도 안 오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 대단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2천만 원 가지고 다른 좋은 여러 가수들 데리고 와서 개업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중에는 뭐라고 전화 왔냐 그러면 3천만 원 줄 테니까 오라 그랬어요. 이 실감입니다. 그 팬클럽 회장이 육종씨 없는 데서 얘기하더라고 내 앞에서. 나중에 내가 어제 만나면서 확인했어요. 이 이야기를 조미 칼럼에서 얘기해도 되냐 그러니까 웃더라고 나보고. 자, 존경할 만한 이야기 이제 이 분 아니십니까? 제가 통기타를 치면서 여러 프로 가수들, 유명 가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은 이야기 해보면요, 어떤 인맥이나 어떤 이래 사람 관계를 얘기해보면요, 이렇게 사람 이야기가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면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 돈 안 주면 안 와, 이 사람은 이 돈으로 너무 따져,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람 가수를 보고 막 돈 싸게 해서 무조건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르고 그런 짓도 나쁜 것이죠. 정당히 대우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한번 라이브 카페의 몰락을 눈에 보고 그 안에서 막 노래를 안 듣고 그냥 자기가 그냥 양주 먹고 이 집에 매사를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시끄러워도 된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절대 노래하고 싫다는 그 유익종 가수님의 그 일화는 참 세게 들만하고 저는 굉장히 큰 아마추어지만은 제가 존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여름에도 모시려고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종 가수님이 인정하는 가수들, 유익종 가수님이 가수들의 전체에 대해서 거의 라이브 가수에서는 일반 라이브 가수들은 대부로 인정합니다. 유익종 가수. 물론 그 위에 송창식이라는 분이 있지만 사실 송창식, 윤영주, 여러분 김세환, 이장희, 그 조영남 씨가 여러분들이 한목에 묶어서 세지복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사이에서도 자기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돈에 대한 알력이 아니고 그거는 노래에 대한 알력과 어떤 창작성이나 문화성, 어떤 라이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끼리 조합이 서로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랬죠. 앞에도 이야기했죠. 여러분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지만은 업주도 의리가 없습니다. 소비자도 의리가 없습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우리 집 단골이라고 나한테 찾아준다고 계속 나에게 찾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죠. 옆에 나보다도 조금 더 나아질 생기면 바로 옆집으로 가는 게 소비자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도 조촌장은 그래도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조촌장의 통기타 캠프촌을 어디까지를 본 적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음악에서 제가 제 혼자 하는 음악이든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음악이든 제 음악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게 있고 뭔가 본 것이 있을 겁니다. 아, 조촌장의 음악 속에서는 그래도 무언가 있구나. 그게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내세우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음악을 하는 그 나름의 형성 속에서 얼마나 통기타를 사랑하고 통기타 음악을 제가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론 기타만 들고 아무 때나 친다고 그게 다 통기타 음악이 아니라 정말 통기타 음악의 그 진수가 어떻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조현민 칼럼 미사리의 그 명암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의 통기타 음악에 대한 또 약간의 그 어떤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현민 칼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